속보, 이강인 복귀 전 결국 터졌다. 그 XX 안 빼면 우리가 나간다. 음바페 이강인 손절 폭탄 발표 턴오버 11회 최저 평점 예상치 못한 PSG 선수들 단체 보이콧 프랑스 발칵. 이른바 타코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 이 소속팀 복귀 후 치른 첫 경기에 국내 중계 자막에서 사라지는 굴욕을 겪었다. PSG는 18일 한국 시간 프랑스 스타드 데 라 보주아르에서 열린 2023-24 리그앙 22라운드 FC 낭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오스만 덴벨레와 교체될 때까지 61분을 뛰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경기 기록은 슈팅 1개, 키패스 2회, 패스 성공률 90% 등이다. 이날 이강인은 팀 승리에 힘을 보탰지만 경기 외적으로는 굴욕을 겪었다. 경기 중계사인 쿠팡플레이는 이강인과 관련된 사진 그래픽 등을 모두 제외했다. PSG에서는 경기 메인 그래픽에도 이강인의 사진 대신 킬리안 음바페를 내걸었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음에도 상단에 자리한 스코어보드에 그의 출전 여부도 표시되지 않았다. 이강인은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손흥민과 물리적인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 손흥민은 이강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손가락 탈구 부상을 당했다. 이강인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이강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이강인이 9살 선배이자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KT는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KT는 지난 16일 전국 대리점 판매점에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렸다. 광고 안 내리면 불매할래요. 이강인 모델 쓴 기업도 날벼락.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23 PSG, 이주장 손흥민, 32 토트넘, 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들에게도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불매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16일 이강인을 전속 모델로 내세운 치킨 브랜드 아라치의 인스타그램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이강인이 한복을 입고 새해 인사를 올리는 사진에는 이강인 보기 싫어요. 치킨 안 먹고 싶음, 광고 내려주세요. 이강인 불매, 아라치 가맹점주들은 이강인 때문에 뭔 피해? 타코스 트면 전 안 먹을래요. 같은 내용이다. 아라치는 식품 전문기업 사마식품이 출범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해 1월 이강인을 모델로 선정했다. 통신사 KT의 사정도 비슷하다. KT는 지난달 19일 유튜브에 단독 공개 이강인, 파리에서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를 홍보하는 영상이었다. 그러나 대표팀 불화설이 알려진 뒤 이강인 덕분에 오늘 KT에서 SKT로 변경 신청함. 불매운동 시작한다. KT 해지하고 알뜰로 간다. 광고 모델을 바꾸든지 광고를 내리든 하라. KT는 코리아 탁구, KT 인터넷 장기 가입자인데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 KT는 이강인을 2019년부터 6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16일 이강인과 재계약을 마쳤다. KT 측은 현재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강인을 후원하거나 모델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목록을 공유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강인 측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강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15일 디스패치 기사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스스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직접 나서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3. 여러분, 음바페가 우리 팀에 옵니다. 레알 마드리드 페레스 회장.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영입 발표. 레알 마드리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킬리안 음바페 영입을 발표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17일, 한국 시간, 음바페는 다음 시즌 다른 유니폼을 입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플로렌티노 회장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에 음바페 영입을 발표했다. 라고 보도했다.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AS 모나코에서 뛰던 시절부터 그를 원했지만 매번 합의가 되지 않으며 무산됐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음바페가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자유계약으로 합류한다는 소문이 돌자 PSG는 프리시즌 제외, 2군 강등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음바페는 여유로웠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음바페가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훈련이 없는 날에는 휴가를 보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라고 전했다. 결국 음바페가 보너스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면서 화해에 성공했다. 음바페는 프랑스 리그 1위 라운드부터 출전하더니 지금까지 리그 20경기 21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다.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선수의 이적 의지가 너무 강하다. PSG도 대체자를 물색하는 등 음바페의 이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음바페가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에게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바페는 PSG 동료들에게도 팀을 떠났겠다고 전했다.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으로 향할 전망이다. 역시 가장 유력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다. 지난 이적 시장에서 에당 아자르, 카림 벤제마 등 막대한 연봉을 받던 선수들을 내보내며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 음바페 영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레알 마드리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러 팀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스널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그런 수준의 선수가 있다면 항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라며 음바페 영입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레알 마드리드 페레스 회장이 선수단에 음바페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페레스 회장은 라커룸에 있는 몇몇 선수들에게 이미 다음 시즌 음바페가 합류한다고 이야기했다. 만약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영입하게 된다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주드 벨링엄, 호드리구에 이어 세계 최고의 공격 자원을 손에 넣게 된다. 이적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4. 호셀루 선제골 오른쪽 화살표 카르바할 퇴장 레알 마드리드. 라요 바에카노 원정서 졸전 끝에 1에서 1무 2위지로 나와 6점 차. 레알 마드리드가 호셀루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페널티킥 실점을 내주면서 1에서 1로 비겼다. 레알은 18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데 바에카스에서 열린 2023-24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25라운드에서 라요 바에카노와 1에서 1무 승부를 기록했다. 홈팀 라요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디미트리에프스키가 골문을 지켰고 에스피노 뢰준 에르난데스 발리우가 백사를 구축했다. 미드필더진에는 알바로 가르시아 발렌틴 로페스 팔라존이 위치했고 최전방 투톱에는 데 토마스와 트레오가 나섰다. 원정팀 레알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루닌이 골문을 지켰고 프란 가르시아 나초 추아메니 바스케스가 백사를 구축했다. 미드필더진 3선에는 카마빈가 발베르데, 2선에는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디아스가 나섰고 최전방 원톱에는 호셀루가 출격했다. 전반 3분 만에 레알의 선제골이 터졌다.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연결했고 호셀루가 왼발로 밀어 넣으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며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으나 VAR 판독 결과 온사이드로 선언되면서 득점이 인정됐다.
전반 19분 바스케스가 골라인을 타고 수비진을 뚫어내며 크로스를 시도했고 호셀루가 헤더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이 골라인을 나갔다고 선언하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반 27분 라요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트레오의 슈팅이 카마빙가의 팔에 맞았고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데 토마스가 키커로 나섰고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동점이 된 경기는 더 치열한 양상으로 이어졌다. 레알은 전방에 호셀루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고 라요는 빠른 역습 위주로 반격에 나섰다. 레알은 이른 시간 터진 호셀루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페널티킥 실점을 내주면서 1에서 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레알이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넘겼다. 추아메니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볼을 뺏겼고 알바로 가르시아가 슈팅을 시도했으나 추아메니가 다시 따라가 가까스로 막아냈다. 후반 14분 디아스가 수비 한 명을 벗겨내며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호셀루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호셀루가 상대 수비를 등지며 슈팅까지 시도했으나 디미트리예프스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레알은 라요의 단단한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좀처럼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크로스와 호드리구, 카르바알까지 투입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후반 35분 조금 먼 거리에서 크로스가 직접 프리킥을 시도했다. 골문으로 향한 킥을 디미트리예프스키가 선방해내며 득점은 무산됐다.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졌다. 레알은 추가 시간 5분 카르바알이 경합 과정에서 키키를 가격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결국 레알이 라요 원정에서 승리에 실패하며 1에서 1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그쳤다.